오늘은 분산 투자가 필요한가,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 혹은 얻는 효과, 요거랑 집중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점과 요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분산, 요런 거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이제 분산 투자라는 말은 많이 듣잖아요. 워낙 많은 유명한 투자자들이 다 분산 투자를 하라고 했고, 지금의 투자 교육이나 금융 교육도 대부분 분산을 하는 걸 추천하는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결론을 제가 항상 먼저 말하려고 하는데, 분산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무지 분산이다 이러면 분산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도 거의 5개 혹은 많으면 6개인데, 이건 굉장히 일시적인 경우고 거의 5개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100억 이상을 운용할 때도 10개 아니면 12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직업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 운용에 쏟았고, 지금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기 때문에 수가 줄어든 경향이 있지만, 아마 제가 지금 이 추세로 나중에 1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개수가 많이 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맥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규모가 만약에 1,000억이 되고 1조가 되면 또 다른 얘기겠죠. 이제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대신 라지캡에서 괜찮은 종목을 싸게 산다면 똑같이 수량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적의 분산은 많아야 5개에서 6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분산 투자 혹은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20개에서 30개 종목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 아니더라도 거의 20개에 근접하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는 초보일 때 종목을 자꾸 추가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부터 이제 집중 투자를 좀 선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래서 좋은데 저래서 좋은데 하다 보니까 그 얼마 안 되는 돈인데도 10개가 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이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 그냥 10개라고 해볼게요. 10개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 10억을 운영한다 치면 1억씩 태웠다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종목이 2배가 났어요. 2배가 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2배가 났다고 했을 때 번 돈은 1억이죠. 그러면 처음 10억에서 11억이 된 겁니다. 번 돈은 10%인 거죠. 2배가 났는데. 이렇기 때문에 너무 분산이 수가 늘어나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분산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리스크를 낮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변동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종목을 잘 분산했을 경우, 물론 이제 유관 사업이나 산업군이 비슷했을 경우에는 분산의 효과가 좀 떨어지죠. 같이 움직이니까. 어쨌든 이게 유관 사업이 아니고 어떤 거는 건설, 음식료, 철강, 게임, 제약 등등 이렇게 나눠서 샀다 치면 변동성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점점 마켓에 가까워지는 거죠. 마켓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덱스라고 하잖아요. 인덱스 펀드 할 때 코스피 혹은 코스닥이라는 인덱스를 들어보셨을 텐데, 요 인덱스에 가까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종목이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거면 사실 저는 인덱스를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게 그 얘기를 했죠. 분산이란 게 무지를 분산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목을 만약에 제가 10개를 운용하거나 20개를 운용한다고 쳐요. 요거를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모든 거를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죠. 근데 일단 채울 때는 알았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긴 알았는데, 그 뒤에 흐름에 대해서 전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요. 손에 잡힐 듯이. 이게 지금 게임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운용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개 이상 20개 미만, 더 많아지면 더 문제겠지만,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요거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트랙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게 드뭅니다. 전문 투자자인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플러스 가정까지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개가 넘고 20개가 넘는 종목에 대해서 트랙이 가능하다, 이거는 솔직히 좀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지 않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무지 분산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좋은 거를 태워놨기 때문에, 뭐 이거 다 좋은 거 같고 어차피
어차피 얘가 좀 빠져도 얘가 올라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전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낮아졌다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변동성이 낮아진 겁니다. 변동성과 리스크는 전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구분을 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투자라는 세계에 몸을 담기라고 결정을 한 이상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변동성은 익숙하되 내가 저평가 자산을 사서 그 변동성이 나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업사이드 포텐셜을 높이는 데 관심을 쏟아야지 변동성 자체를 줄인다는 거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자기 변동성 자체 지표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 이상 이 변동성을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안정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변동성을 줄이는 것보다 변동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성과가 나는 방향 혹은 리스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변동성을 줄인다고 리스크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이게 아까도 다른 말이라고 했죠. 리스크가 줄어드는 방향은 뭐냐? 결국 각 종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각 종목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한데 철저한 이해를 하려면 종목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저속한가요? 몰빵이라는 거를 하면은 안 되겠지만 근데 저는 이게 금액이 아주 작으면 금액이 예를 들어 5천만 원 미만 그러면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왜 이게 좀 위험하냐? 혹시나 만약에 내가 철저히 조사했지만 A라는 회사가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을 겪거나 주식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적절한 선이 5개 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경험적으로 획득한 내용이고요. 해보니까 10개 혹은 100개가 되니까 흔히 아웃퍼폼이라죠. 초과 수익률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개 미만인 걸 좋아하고 그 5개 중에서도 사실은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이 베팅을 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인 거지 5개를 균등하게 난 이거 다 정말 좋다고 배팅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번 더 하고 싶어요. 분산 투자라는 거는 필요하긴 한데 이게 의도적으로 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하나씩 괜찮은 주식을 추가해 나가고 비교하면서 빼 나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N을 5개, 6개로 제한하자는 이유는 수익률 제고 차원도 있지만 내가 요거를 이해하고 트랙하는 데의 편의성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를 개수를 제한을 하게 되면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이게 마인드세트라는 책에서 보면 숫자를 제한해서 책장의 퀄리티를 높여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책을 계속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데 계속 책이 쌓여 나가면 안 읽는 책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책들의 퀄리티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죠. 평균적인 퀄리티가. 그래서 저는 책장 자체를 제한을 해놓고 별로인 책은 버리고 괜찮은 책은 계속 살리고 하면서 이 전체 책장의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주식도 어떤 수를 제한하고 너무 아깝지만 얘를 빼고 애플을 넣어야겠어 라는 판단을 내릴 만큼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에 너무 얽매여서 나는 20개 이상 해야 돼 혹은 10개 이상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흔히 몰빵이라고 하죠.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몰빵이란 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 얘기는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왕 하는 거 한 종목이나 되게 적은 종목에 베팅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요런 얘기를 해서 분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몰빵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금액 규모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몰빵을 했을 때 장점은 명확하죠.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 전에도 말했지만 10개의 종목에 분산을 했다고 칩시다. 1억씩 10개를 하면 10억인데 내가 이 1억짜리에서 2배가 났어요. 그럼 얘는 1억을 벌었죠. 그러면은 되게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은 10억에서 11억이 된 겁니다.
겁니다. 10% 수익률이죠. 펀드 매니저들 엄청 유명한 사람들도 20% 중반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 10% 했으면 잘한 거지. 거기다가 하나 더 어떤 게 잘해줘가지고 15% 했다. 잘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자기 스스로를 여기에 가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1조를 굴리기도 하고 10조를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규모가 크니까 이런 수익률이 나는 거지. 심지어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10억이나 100억을 주면 자기는 50% 수익률 1년에 무조건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 주변에 많은 자산운용사의 회사의 실력 있는 분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한 50% 그거 못하면 뭐 매니저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주변에 많은 은둔 투자자들 중에 꾸준히 40에서 50%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 한 10년 넘게 냈는데 10년 넘게 냈으면은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10년 넘게 했으면은 금액이 꽤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률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스스로를 20% 중반이 정상이다. 엄청 날고기는 사람들도 욕을 한다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더 많이 할 수 있겠어. 그래 그냥 분산을 적당히 해가지고 이게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합리화하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몰빵만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집중 투자만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집중 투자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단점이 뭐냐 했을 때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리스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리스크는 미래에 실제로 일어난 일, 요 일 외에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라는 건 통계적으로 가능한 정말 많은 일들 중에 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B라고 하면 B일 때 A가 일어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니까 집값이 오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사실은 가능한 미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나고 났으니까 분명한 거지 지나기 전에는 정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게 있을 수 있죠. 이게 70%의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고 20%, 1%, 0.5% 이런 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저도 투자하면서 종종 경험을 합니다. 진짜 0.1%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되게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분산 필요 없어. 나눌 필요 없고 나는 여기에 몰빵을 하겠어 해서 이 종목들을 다 팔고 여기에 옮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필 이 종목들도 아니고 이런 종목들도 아니고 이 종목에서 내가 생각했었던 그래 90%의 확률로 이 일이 일어날 거고 거기서 성과가 3배가 날 거야 라고 대충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10%도 아닌 0.01% 생각지도 못했고 내 머리를 스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운이 없었어 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 없었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요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집중하되 집중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더 얘기를 해보자면 금방 이런 비유가 떠오르긴 했는데 이런 겁니다. 불신, 확신, 과신 요 사이에 여기 안에 머무르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분산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뭐 알겠어. 그래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사가지고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서 변동성이 줄이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안전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에서 좀 손해가 나도 얘가 메이크업을 해주니까 괜찮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실력이 5년 10년 이렇게 쌓이면 확신의 단계로 넘어오죠. 그래서 나는 내가 여러 번 투자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종목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종목 수가 줄어들다 보면 계속 성공을 쌓아 나가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과신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요렇게 돼버리는 거죠. 3개, 5개 필요 없어. 하나면 돼. 실제로 하나로 굉장히 배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을 많이 봤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로 배팅해서 성공한 사람만 봤다는 겁니다. 하나로 배팅해서 실패한 사람도 되게 많을 거죠. 근데 성공한 샘플이 무슨 오류라고 하죠. 결과값만 보고 그래 나는 이거 확실하니까 이거 배팅해. 운이 좋게 이 A에서 성공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또 우리는 전에도 말했죠. 투자는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럼 연속적이니까 또 다른 투자를 또 이어나갈 텐데 언젠가 한번 CD 이런 투자 집행 과정에서 여기서 계속 성공을 하다 여기서 잘못됐다고 칩시다. 그럼 차라리 저는 A에서 잘못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금액이 적으니까. 근데 계속 쌓아나가다가 굉장히 금액이 커져서 하다못해 정말 레버리지까지 썼다. 레버리지까지 썼는데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 했을 때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 다시는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어느 정도의 집중은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10개를 나눠서 한 개씩 사면 10% 수익밖에 안 난다고요. 2배 내봐야. 그럼 이런 정도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모여봐야 10%에서 15%, 20% 이렇게밖에 마디스한 것밖에 안 나오겠죠. 본인이 아직 자신이 없다면 여기까지 오케이지만 사실 자기가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 결국 40%, 50%의 수익률을 추구해야 될 텐데 그거를 꼭 숫자를 맞춰라는 건 아니지만 20%라는 벽을 깨고 수익률을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집중했을 때 종목수가 전에도 저는 말했지만 3개에서 5개 이 정도 집중을 한다고 했죠. 요렇게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여기서 또 성공을 한다고 과신의 단계로 넘어가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거 아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 머리에 계속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속 성공이 몇 번만 이어지면요 사람이 굉장히 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더 큰데요. 만약에 이제 중급 이상의 투자자인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실 자산이 더 커졌을 거잖아요. 자산이 커질수록 이게 더 위험하긴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다시 해야겠네요. 어쨌든 과신의 영역을 가면 안 된다는데, 이게 그러면 처음에는 왜 확신하는 게 중요하냐 했을 때 처음에는 금액이 적잖아요. 1천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보통 1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몇천만 원 단위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노동으로 해서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젊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노동으로 다시 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과감해져도 돼요. 때로는 정말 한 종목에 정말로 확신하는 많은 검증과 비교를 통해서 아 이건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로 이를 리가 없다. 물론 이를 리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굉장히 확신도가 높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금액 베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노동으로 메이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소중한 돈이죠. 그렇지만은 메이크업은 가능하죠. 근데 이게 금액이 커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10억이 됐고 50억이 됐고 100억이 됐다. 금액이 많이 커졌다. 혹은 금액 규모가 절대적이지 않더라도 나한테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금씩 분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중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어려운 게 불신의 단계에서 확신으로 넘어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부단히 노력을 해서 나 스스로를 믿게 되는, 그리고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 확신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이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여기서 과신으로 넘어가지 않는 요 안에서 머무르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하면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스스로를 너무 믿게 되고,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을 때 운 안 좋았지 뭐 이렇게라고 생각할 경향이 높다는 거죠. 사실 운이 안 좋은 거 없습니다. 대비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투자 실패든 운이 안 좋아서 어쨌다 이런 말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실패가 물론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운이 안 좋았다면 그 운이 안 좋은 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를 들어 가격을 싸게 산다든지, 가격을 정말 싸게 산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고, 확신이라는 과정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계양전기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 얘기를 하게 된 게 어제 공시가 나왔어요. 245억인가 250억인가 하는 금액을 재무 관련 직원이 횡령을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저에게는 좀 많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전에 큰 일을 했죠.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규모도 커요. 자기 자본의 90% 가까이 해당하는 돈을 횡령을 했다. 그래서 돈을 거의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질 정도로 돈을 털어 먹었는데, 이거는 저에게 별로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 오스템 임플란트의 회장,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회장부터 관리 체계 자체가 애초에 예전에 회장도 횡령 혐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원래부터 투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투자 유니버스에 제외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횡령을 하든 말든 저에게는 아무런 정신적 타격이 없었죠. 근데 계양전기에 대해서 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계양전기는 제 유니버스에 들어있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2,500개 종목 정도가 있으면 그 중에 몇백 개에 해당하는 게 제 유니버스에 들어있는데 계양전기가 여기 안에 있어요. 이 회사가 있는 이유는 해성산업이라는 회사를 가진 오너가 단재환이라는 아저씨인데, 요 그룹사가 지금 한국재지가 흡수합병돼서 없어졌는데 한국재지, 한국패키지 등등 있고 여기에 계양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무적으로 깐깐하기로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도 있었지만 실제로 회계적으로 한국재지를 옛날에 볼 때도 재무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죠. 단시 가문에 대해서. 단시 가문이 개성 출신의 돈 엄청 아끼는 사람들이라서 현금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가들이나 사채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빌렸다라고 할 정도로 현금이 많은 회사고 사람이고, 뭐 개인적으로도 강남에 가면은 이제 해성그룹의 건물들이 2개가 있는데 그게 다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현금도 많고 자산도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 나쁜 짓을 할 동기도 좀 부족하거니와 여러 가지로 재무적으로도 관리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관리가 잘 되는 회사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계양전기에서 횡령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듣자마자 생각이 제일 먼저 난 게 뭐냐, 종목토론방이라고 있죠. 네이버 같은데. 그럼 종목토론방을 가보면 대부분 이제 계양전기에 대해서 2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러니까 논리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꼴 좋다, 뭐 논리로 왔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이러면서 한 절반이 이러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이게 화를 내는 분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반면교사 교훈은 뭐냐, 세상에 완벽한 건 없고 세상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은 항상 일어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면, 전에도 이제 몰빵을 해야 할까 하는 영상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확신은 괜찮은데 그걸 과신하게 되면요, 이게 너무 좋다니까 이제 비중을 거의 100%로 채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자금이 작을 땐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생각하지 못한 일은 항상 일어난다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횡령뿐이겠습니까? 상상을 좀 더 해보면, 여기 사업체가 갑자기 뭐 하나가 불이 나가지고 터질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오너가 일은 안 되겠지만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건 생길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절대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몰빵을 하면 안 된다. 금액이 작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전에도 그 몰빵을 해야 할까에 대한 영상에서 뭐 5천에서 1억 이런 거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수복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규모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리스키하게 할 만한 어떤 요인이 있죠. 근데 나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몇 억 이상 다시 일해서 벌기엔 너무 어려운 돈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몰빵을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내가 확신이 들어도 40% 혹은 50%를 맥스로 잡고, 한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잡고 나머지는 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것만 보죠. 투자할 때. 내가 저거를 50%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100%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이게 3배가 났는데 그럼 돈 엄청 벌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일은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좋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반토막이 났다, 혹은 심지어 이렇게 실질심사 들어가서 상패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상패. 이건 끔찍하죠. 예를 들어 100%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주식 투자라는 게임에서 다시는 진입을 할 수 없는 아웃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일, 계양전기가 이게 이제 상장이 다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횡령을 당했는데 소송 중이고 돈을 얼마나 받을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재무 관리 능력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할 만한 요소는 확실하죠. 물론 이게 그거 덕분에 엄청 싸지면 또 다시 한번 매수를 생각하든지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절대 상상하지 못한 일은 일어난다. 이게 좀 다릅니다. 재무가 좀 안 좋거나 대주주가 원래부터 구린 구석이 있는 회사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별로 놀랍지 않은데, 이런 회사들은 좀 놀라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상 100% 몰빵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많이 해봐야 40%. 버핏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자기가 제일 많이 할 때는 40%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40에서 50%를 맥스로 잡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